그 다음 두 번째, 이 첫 번째 파트에서의 이슈가 실제로 어땠을까? 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장창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진격해서 정복해서 땅을 차지했을까?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어떠했냐 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현대 세계로 오면서 고고학이 발달하잖아요.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진격해 왔을 시기, 이게 뭐 주전 15세기라는 말도 있고 주전 12세기라는 말도 있지만 어느 시기이든 간에 그 시기에 여리고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는 게 고고학이 밝혀내고 지금까지 밝혀낸 바라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해서 여리고나 아이 이런 곳이 여호수아서의 내용과는 달리 그 시대에 거기에 사람 없었다. 그냥 폐허였다. 라고 뭐 이렇게 되어서 고고학의 성과와 성경이 진술하는 게 충돌이 되어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겼더라 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전반적인 문제, 과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을까 라는 거지요. 몇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가 정복 전쟁설, 정말로 이런 일거에 밀고 들어와서 이 성경대로 막 세 차례 이거 이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지만 이 여리고가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북쪽으로 가서 뭐 하솔이니 이 예루살렘 서쪽편에 라기스니 이런 것들은 주전 12세기 13세기에 불탄 흔적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라는 점에서 정복 전쟁설, 정말로 성경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성경은 신앙적인 표현이니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스라엘은 한 번에 진격해 와서 전쟁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오래된 견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하고도 잘 맞는 그런 견해가 있죠. 두 번째 견해는 이런 전쟁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 애굽을 떠나왔던 사람들도 있겠고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점진적으로 이주에 들어갔다 라는 거죠. 이건 저는 현실적인 그림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떤 한 지역에 살다가 도저히 여기 못 살겠어. 그럼 이동하는 것이지요. 뭐 고대 세계 이런 이동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는 게 이 주전 13세기, 12세기 요 시기에 이 고고학 발굴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착 지역들이 있더라라는 건데 그 정착 지역이 다 어디냐? 산악지대 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가나안 땅은 주로 해안평야, 지중해랑 닿아 있는 해안평야 지역, 우리 성경의 블레셋의 영역인, 그 다음에 해안평야에서 좀 더 들어간 라기스라든지 우리 지금 이 구약에서 평지라고 개역이 주로 번역하는 원래는 셰펠라라고 부르는 뭐 이런 지역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살았고 산악지역에는 13세기, 12세기에 거의 안 살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안 살았었는데 12세기쯤에부터 이 산악지역, 즉 변두리 지역에 사람 살기가 썩 편치는 않은 이런 지역에 정착의 흔적들이 발견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메인 섹터로 해안평야 지역으로 가기에는 힘들었을 거고 이렇게 주변 지역에 점진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었을 거다. 뭐 이렇게 점진적 이주설 뭐 이쯤 되는 거죠. 뭐 굉장히 현실적이고 능히 그럴 것 같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다만 뭐 성경 안에서는 하여튼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이죠. 세 번째 견해가 혁명설, 농민 봉기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내부 도시 대표적인 것이 세겜인데 세겜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세겜을 함락시키려고 해요. 뭐 이런 편지를 세겜의 애굽이 파견한 관리가 애굽에다가 당국에다가 막 보고하는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내부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당한 통치나 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뭐 고통하다가 꾹꾹 참다가 마침내 터져버렸다. 밑바닥에서부터의 터져버려서 상층부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부 혁명을 통해서 이런 밑바닥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장악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한 것이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인 거죠. 이 노만 갓월드라든지 이 조지 맨덴홀 뭐 이런 사람들이 요 견해들을 가졌고 뭐 상상이 되시겠습니다만 1980년대 한국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미국에 굉장히 인기 있던 농민 봉기 혁명, 그 80년대 막시즘의 시대에 굉장히 이 뜨겁던 견해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뭐 충분히 그럴 법도 하지요. 가령 세겜 같은 경우 이게 대표적인데 12장에 이 차지한 땅 목록에 세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까지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했던 도시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세겜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22장에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그게 어디서 하느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12지파 대표들을 다 모은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고 세겜이 여호수아의 것 뭐 이렇게 언급들이 있더라는 거죠. 궁금한 게 아니 세겜은 싸워 획득한 땅 목록에 없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거기를 차지했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세겜에 파견된 애국 관리가 애국 왕실에 도와줘 헬프미 막 구조 요청 보내는 것이 있고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지게 돼서 이런 거 보면서 아마도 세겜은 내부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애굽의 상층부들을 다 제거해 버렸고 아마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과 연합했을 거다. 뭐 이런 그릴만 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는 이것도 현실적이긴 한데 그리고 이 13세기, 12세기가 하피루 혹은 하비루, 히브리하고 철자가 겹쳐요. 꽤 겹쳐요. 그러다 보니 애굽 전역에서 하피루들이 도시를 탈주했다라는 언급은 실제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피루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뭐 봉기를 했다. 뭐 이런 진술들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농민혁명설 내부 봉기설이 그럴듯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최대의 문제는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 뭐 여호수아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견해이고요. 약간 짬뽕이 된 견해가 가령 이 지중해 해안 평야 지역에 블레셋이 다스리던 그 지역에 거기도 역시 거기도 이제 애굽의 영역들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발달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애굽을 탈주하는 하피루들처럼 아마도 그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 지역에 살던 이 밑바닥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탈주하거나 그럼 탈주했으면 이 해안평야를 탈주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애굽의 힘이 덜 비치는 것.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산악지역인 겁니다. 북부 산악지역, 에브라임 산악지역, 유다 산악지역 이런 데들로 흩어져 가서 그러고 거기 정착했을 거다라는 거죠. 뭐 그 점에서는 일종의 내부 봉기설과 점진적 이주설이 뭐 결합되어 있는 뭐 이런 이걸 이탈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런 네 가지 정도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일 겁니다. 결론은 언제나 나중에 내리는 결론은 쉽지요. 그 사이 어딘가 일 겁니다. 이 애굽을 떠나온 사람이 남자만 60만 언제나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면 전 인구는 뭐 200만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00만이 되기에는 너무 많아요. 200만이 애굽을 탈주해서 가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싸웠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해안평야 지역에 있다가 탈주해서 살아보겠다라며 산악지역으로 옮겨온 사람도 있겠고요. 혹은 훨씬 그 이전에 뭐 가족 단위로든 뭐로든 애굽이든 어디든 떠나와서 이사를 와서 거기 산 사람도 있겠고 세겜처럼 내부 봉기가 생겨서 무너졌던 곳도 있겠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연대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공통의 역사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뭐 엉뚱한 것이 아니라 역시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이지만 가령 개척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개척 3년만 지나면 구성원이 다 바뀌는 게 개척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년 지나서 6년 지나서 개척 10주년 돼서 교회 설립 10주년 돼서 땡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순서 가운데는 지난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10년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어서 마침내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10주년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10년 전에 창립 멤버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주년 예배 드릴 때 창립 멤버는 10%도 없을 가능성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90%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10년 전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할 때 손들고 저는 그때 없었는데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3년 전에 들어왔고 심지어 나는 1년 전에 들어왔지만 10년 된 교회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받더라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23장, 24장, 특히 2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래요 결단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의 후손들만 있었을까? 안 그랬을 거다. 중간에 그 전에 이사해 왔던 사람들의 후손도 있겠고 해안평야에서 탈주해 온 사람들의 후손도 있겠고 당연히 세겜 사람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세겜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여호수아 24장의 이 언약 갱신 의식 이래 이 전체를 우리의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애굽에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로 고백했겠다라는 거지. 이거 조작이냐? 이거 위조냐?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현실적인 그림일 거다 싶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경로를 통해 여호수아 24장에 고별 설교하는 그 세겜에 모였을 것이겠고 다 각각 다르고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가 너네 이전에 섬기던 신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 섬길래 결정해라 뭐 이런 요구가 말이 되는 것도 너무 다채로운 배경이다 보니 저는 그러했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린 여호와만 섬기겠다 해서 공통의 역사를 같이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포로기 때 여호수아서 이런 책들이 완성되었을 거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겁나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첫 부분이죠. 아니 첫 부분을 저렇게 길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후다닥 끝내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여호수아 정복전쟁이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200만의 대이동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그림은 여러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아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농민의 자식이었어요. 이게 주류가 된 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애굽 노예였다가 탈주했어요. 전 이게 공동체에게 설득력을 얻었고 우리 전체의 역사로 고백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 우리는 야훼의 백성이에요. 야훼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래요. 이것만이 이 여호수아 24장 공동체를 묶어주고 지탱하는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